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모빌리티 소식을 전하는 M트렌드 쌩쌩뉴스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 현대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내년 5월에 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인데요. 당초 예정일보다 1년이 늦은 겁니다. 시장 진출 후 2년 동안은 중고차 판매 대수가 제한이 되는데요. 심의회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해 내년 5월 1일 개시한다며 다만 내년 1월부터 4월에는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를 시범 판매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 초기에 판매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했는데요. 현대차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전체 중고차의 2.9%를 판매할 수 있고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4.1%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아의 중고차 판매 대수는 각각 전체 물량의 2.1%, 2.9%로 제한됩니다. 또 현대차, 기아 고객이 신차를 사는 조건으로 자사 브랜드의 기존 중고차를 팔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만 이들로부터 해당 중고차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권고안은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계와 현대, 기아차의 요구사항을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2분기부터는 완화돼 올 하반기부터 계획대로 차량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초 현대차 그룹이 내놓은 반도체 해소 시점 전망보다 좀 더 유보적인 예측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지난 1월 올해 1분기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완성차 제조사들의 재고 확보 목적으로 상향 주문이 몰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분기에는 반도체 제조사들의 생산 용량이 회복돼 공급난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아가 이번에 내놓은 전망은 여기에 한 발 물러선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그 이유입니다. 주우정 기아 부사장은 4월 말 현황을 보면 차질이 예상됐던 부분 중에 상당수가 만회됐다며 차량 제어기 쪽 반도체 이슈는 5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이고 파워트레인 관련 제어기 반도체 이슈는 3, 4분기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2분기에는 차질이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당초의 물량 계획치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 주요 계열사 4곳이 아리백 이니셔티브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렇게 4곳인데요. 알리백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글로벌 비영리 단체 기후그룹과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캠페인입니다. 알리백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전 세계 기업 350여 곳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4개 회사는 공동 진출한 해외 사업장에서 알리백 대응 협업체를 갖추기로 했는데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직접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로부터 전력을 사서 쓰는 방식으로 2050년까지 알리백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기존보다 5%가량 늘린 현대차의 신형 아이오닉 5가 연내 국내 출시를 앞둔 가운데 유럽에선 신형 아이오닉 5 가격이 최대 13% 올라 국내 출시 가격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현대차는 유럽에서 배터리 용량을 늘린 신형 아이오닉 5를 출시하며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기존 아이오닉 5 롱레인지 모델의 배터리 용량은 72.6kWh인데 이 신형 아이오닉 5는 용량이 77.4kWh로 5%가량 개선됐습니다. 북미형과 같은 77.4kWh 배터리가 탑재된 것인데요. 이 전기차 가격의 상승은 부품값 상승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원가가 생산 단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배터리 원자재인 니켈과 리튬 가격이 올 들어 폭등했습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니켈의 톤당 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32,650달러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98% 급등했습니다. 리튬도 지난 25일 기준 킬로그램당 442.5위안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40% 폭등했습니다. 또 차량의 기본 원재료인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플라스틱 등 원재료 가격도 상승 추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확산으로 중국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봉쇄 우려가 커지자 국내 산업계에도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업계에는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심각해지면 각 산업 분야로 위기가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에서 가져오는 에어백 컨트롤 유닛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며 울산 이 공장에서는 제네시스 GV60, 70, 80 모델 등을 공피치, 즉 빈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조달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3월부터 감산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GM은 중국 업체로부터 브레이크 시스템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최근 부평 1공장의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이수화학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원재료에 해당하는 황화 리튬 개발에 나섭니다. 통상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로 사용되는 재료는 크게 산화물 계열과 고분자 계열, 황화물 계열로 구분되는데요. 이 황화물 계열이 상대적으로 이온 전도도와 안정성이 높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와 SK온, LG 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닌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세대용 전고체 전지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히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황화 리튬은 이 같은 고체 전해질의 핵심 소재로 에코프로비엠의 관계자는 기존의 양극재 사업을 진행하며 축적한 소성, 분쇄, 품질 제어 기술을 황화 리튬은 이 같은 고체 전해질의 핵심 소재인데 에코프로비엠의 관계자는 기존의 양극재 사업을 진행하며 축적한 소성, 분쇄, 품질 제어 기술을 고체 전해질 개발에 접목하면 다가올 고체 전해질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